그런 관계라면 더더욱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고 내가 거절을 고민해도 되지 않은 관계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퇴사 후 나답게 살아가는 임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 당신 생각은 사양합니다 라는 이 책과 함께 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거절을 잘 하시나요? 저는 거절을 진짜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회사 다닐 때는 정말 거절을 아예 못했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제가 받아서 했고, 남들 다 퇴근할 때 저만 밤새도록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업무를 다 받아서 떠안고 회사를 다녔을 만큼 되게 바보 같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름대로 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멀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와 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께 전달드리려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거절에 관한 마인드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49페이지에 보면은 착한 사람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먼저 한번 같이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풀어봤는데 이 8개 항목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된다면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총 2가지로 나눠서 풀어봤어요. 하나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리고 하나는 지금 상태에 나눠서 풀어봤는데, 회사를 다닐 때는 이 8개 항목 중에서 무려 8개가 다 체크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한두 개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5개 이상이니까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완전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한두 개 정도니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만큼 착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절을 잘 못한다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거절을 단칼에 해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절하는 방법이 잘 알지 못하면 되게 어렵고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거절에 관한 첫 번째 마인드는 진짜 수평적인 관계고 진짜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라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해요. 책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거절했을 때 상대와 불편해진다는 건 상대와 내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한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무섭다는 건 내가 상대방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는 관계일 때 그럴 수 있다. 주로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선배와 후배처럼 수직적인 관계라면 더욱 그렇다. 나이나 지위, 역할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교류가 평등하지 않고 진실한 친밀감을 나누지 못한다는 뜻이다. 진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내 거절을 이해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유난히 내가 거절을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남자친구의 거절은 잘 하는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회사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는 친밀감이 바탕이 되지 않은, 친밀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관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회사를 다닐 때 거절하지 못했던 것도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봐, 내가 거절했을 때 나를 싫어할까봐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감과 신뢰가 없는 관계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이인가? 라고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내 거절을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설사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더더욱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고 내가 거절을 고민해도 되지 않은 관계라는 거죠. 2번째로 거절할 수 있는 마인드.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거절하는 일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투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거절당하는 게 두려우니 상대도 거절당하면 상처받을 거라는 짐작이다.
하지만 상대는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상대를 상처에 취약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배척당하거나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거절을 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약한 사람이니, 거절을 못할 정도로 착하고 약한 사람이니 이 사람 또한 취약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절을 하면 이 사람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테니 내가 거절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내가 거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두려움을 감추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저는 이 접근 방식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어쩌면 나도 이랬던 게 아닌가?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조금 길어요. 우리가 거절이 힘든 이유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정 욕구는 남들을 의식하는 타인 지향성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타인 지향성이요? 타인 지향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타인이 나에게 실제로 무언가를 요청하든 특정한 태도로 무언에 압박을 하든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심한 경우 이런 민감성은 인정뿐만 아니라 비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타인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혹평하는 것,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 미덥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등에도 상처를 받는다. 심한 경우 칭찬받지 못한다면 비난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망상에 가까운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 사람을 실명시키면 나는 끝장이야 라는 생각도 비합리적인 건 마찬가지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 남겨주신 댓글 중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에는 되게 호감? 착할 것 같고 좋은 사람일 것 같은 윤지비 님이 왜 회사에서 그런 힘듦을 겪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을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물론 저를 괴롭힌 사람도 있었지만 그 괴롭힘을 제가 스스로 그냥 거기에 대항을 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저 스스로 그냥 감당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의 태도가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타인 지향성, 이 책에서 말하는 타인 지향성이 진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칭찬받지 못한다면 비난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망상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진짜 보고서에 점 하나만 안 찍어도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도 그 시점에 되게 예민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저를 붙잡아 놓고 엄청나게 혼을 냈어요. 창피를 주고 보고서를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행동을 겪다 보니 그거를 제가 다 감내하다 보니 이제 그 사람을 실명시키면 뭔가 잘못을 하면 나는 끝장이야 라는 이런 망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거절을 위한 3가지 마인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고 진짜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라면 이 거절하는 것을 상대방도 그런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나의 취약함을 상대에게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거절을 하기 위한 그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인정욕구 그리고 타인 지향성으로 너무 치우쳐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퇴사후 나답게 살아가는 윤지비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